이 는 제가 정말 위험했을 때 2번이나 차 덕분에 살 수 있었던 뭐 4기통, 8기통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애들 장난감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터그래프의 편집장 황우기입니다. 네. 저희 오늘 예. 모터그래프 편집장님 어떤 차를 좋아할까 구독자님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 뭐 존경하는 38만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뭐 당연히 풀어드려야겠죠. 예. 이때까지 차 몇 대 정도 타보셨어요? 글쎄요, 세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대략 그래도 한 1000대? 1000대에서 한 2000대 정도는 타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대는 다양한 게 아니라 엄청 많이 타보셨네요. 그렇죠. 근데 직업이 이제 이쪽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좀 다양한 차들을 많이 타봤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하시는 차들은 또 어느 정도 타본 차들이시겠네요? 예,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뽑아온 차들이나 아니면 준비한 차들은 최소한 제가 300km에서 500km 정도는 주행을 해본 차들을 위주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차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이제 현존하는 차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나온 그 SL 시리즈를 가장 좋아합니다. 요즘에 벤츠가 사실 뭐 중국에서 이제 지분이 많아지면서 뭐 원가 절감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부분들도 있지만 벤츠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철학, 그 럭셔리에 대해서는 이 SL이 저는 그 정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SL 시리즈를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시대 SL을 봐도 자동차가 갖고 있는 그 기본에 좀 충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벤츠만의 좀 고급스러움 이런 게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SL이라는 차 자체를 세대를 불문하고 다 좋아하는 편이죠. 네. 벤츠 SL도 세대가 한 7대 정도. 예, 맞습니다. 예, 예. 최애 세대. 최애 세대는 저는 2세대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4세대하고 5세대 SL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차 뭐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최근에 탔던 차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차가 현대에서 만든 아이오닉 5N을 저는 꼽습니다. 전기차요? 전기차죠. 편집님 전기차 싫어하신다고. 전기차 안 좋아하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취향인 거고,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좋은 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한때 현대의 아들이었거든요. 현대의 아들이던 시절에 아반떼 스포츠부터 시작을 해서 벨로스터 N, 아반떼 N, 그다음에 아이오닉 5N 이렇게 타봤는데, 아이오닉 5N은 테스트 트랙에서 탈 일이 있었어요. 타봤는데 너무너무 즐거웠었어요. 차에서 들려오는 그 배기음이라든가 아니면 이 차체의 움직임이라든가, 이게 전기차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은 굉장히 잘 만든 스포츠카에 가까운 느낌이 있었고, 뭐 브레이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런치 컨트롤이나 아니면 안에 들어간 시트나 내장재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스포츠카에 굉장히 충실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차예요. 실제로 아이오닉 5N이 좀 이렇게 등치는 좀 크잖아요. 등치도 좀 크고, 옛날 이제 포니 디자인에서 모티프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컨셉을 차용을 했는데, 운전자는 사실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은 모르잖아요. 차가 바깥에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그 상황이면은 사실 해외 유명한 스포츠카의 내부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잘 꾸며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N을 저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오래 타본 차 중에 제일 좀 괜찮았던 차, 이렇게 이제 꼽고 있어요. 저는 꽃병이시네요. 그러면은 아이오닉 5 하실래요? 안 사죠. 저는 살 이유가 없죠. 네. 왜냐면 이제 전기차라는 이유가 이제 운용하는 데서 이제 좀 문제점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인프라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직 그 번거로움을 좀 수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차긴 한데 제 라이프 스타일 취향에 맞는 차는 아니고, 옛날 내연기관 못지않은 그 스포티한 감성을 느껴보고 싶다. 스포츠카를 타고 싶은데 그 느낌은 그대로 뭐 전기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이오닉 5N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차 뭐가 있어요? 다음 차는 저는 이제 알파로메오 2000 GTV라는 차를 뽑았습니다.
사실 제가 알파로메오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가장 인연이 없었던 브랜드가 또 알파로메오였어요. 유럽에 이제 출장을 가면은 항상 렌트카로 이제 알파로메오를 신청을 하는데 알파로메오는 항상 품절이야. 어떻게 된 게. 근데 그러다가 알파로메오하고 이제 이상하게 최근에는 이런 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또 실제로 한 2달, 3달 정도를 알파로메오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했던 적도 있어요. 물론 2000GTV는 아닙니다. 이 알파로메오가 갖고 있는 매력이 사실 이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빠른 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웰시콕이나 이런 강아지들 보면 다리 짧은데 막 굉장히 발발거리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고 오래된 차긴 하지만 배기음, 그 다음에 이 창문 넘어서 이렇게 살살 흘러 들어오는 그 기름 냄새, 그리고 그걸 타고 들어오는 그 주행 사운드,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그 스포츠카로서는 재미있는 요소들이 이제 많은 차죠. 손맛도 좋고. 알파로메오는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섹시하고 귀엽고 발랄한 여자친구.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파로메오 타는 사람들은 뭐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페라리보다는 우리가 근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페라리 타시는 분들은 야, 돈 없으니까 알파로메오 타지,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본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알파로메오다? 네, 알파로메오가 어떤 이탈리안 스포츠카의 어떤 근본 같은 그런 차다라고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5천만 페라리 유저들이 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흔들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근본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왜 저는 이거를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제 그 국내 최초의 그 기록을 갖고 있는 그 밀레밀리아 갔을 때도 알파로메오 이제 내비게이터로 출전을 했었는데, 그 밀레밀리아의 이제 참가 조건 중에 차종이 과거의 밀레밀리아랑 이렇게 혈통이 이어지는 차들이라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근데 밀레밀리아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한 자동차 메이커가 알파로메오고, 알파로메오는 세대를 불문하고 그 밀레밀리아에 출전 신청을 하면은 대부분은 그냥 프리패스로 통과가 됩니다. 알파로메오는 그 브랜드 하나 자체만으로도 밀레밀리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알파로메오를 타고 출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비교적 좀 이렇게 딱 프리패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저는 토요타의 코롤라를 꼽습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토요타 코롤라는 제가 정말 위험했을 때 2번이나 차 덕분에 살 수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가 굉장히 기본기가 좋은 차구나, 이게 뭐 빠르거나 그런 스포츠성이 있는 차는 아니지만 차가 갖고 있어야 될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한 차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롤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들 중에 가장 생산량이 많고 단일 이름으로 가장 오래 판매되고 있는 차예요. 브랜드 자체도 대중성을 지닌 브랜드고, 그 다음에 코롤라 차 자체도 굉장히 대중적인 차예요. 일본 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시장을 넓혀가는데 어떤 기폭제가 됐던 차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구성도 좋고, 차가 갖고 있어야 될 어떤 기본기, 그 기본기는 뭐냐면은, 이 기본기라는 게 또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정말 위급할 때 한 번 딱 나타나거든요. 일반 도로에서는 거의 만날 일이 없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그 차의 움직임이라든가 거동이 저는 굉장히 그 신뢰감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도 고속도로에서 제 몸보다 더 큰 그 트랙터 타이어가 제 바로 앞에서 떨어졌는데 촥촥 하면서 이 차를 돌리니까, 다른 차였다면 아마 그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차가 이렇게 스핀을 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어떤 한계치를 넘어갔을 것 같았는데, 코롤라는 그 상황에서도 되게 좀 안정감 있게 움직였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한 번은 이제 그 이후에 또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2번이나 그런 일을 코롤라에서 겪고 나니까 이 차는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한 차구나,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차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걸 이제 좀 알게 된 차가 바로 이제 코롤라였죠. 이제 마지막 차죠? 나온 게. 네, 마지막 차죠. 네. 네, 마지막 차인데 사실 좀 기대가 되거든요. 마지막 차 뭐가 나올지. 그럴 줄 알고 제가 센 놈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걸로 데미 장식을 하실지 약간 네. 궁금해한데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꼽은 차 중에 저는 페라리 F12 베를리네타라는 차를
뽑았습니다. 자, 이 차는 나온 지는 좀 됐어요. 나온 지는 좀 됐는데 페라리의 어떤 기함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스포츠카는 뭐다? 후륜구동이다. 네. 앞쪽에 엔진이 있고 이제 뒷바퀴를 굴리는 정통적인 스포츠카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얘가 엔진이 또 12기통이에요. 12기통은 사실 일반적으로 경험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실린더가 12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뭐 4기통, 8기통 뭐 이런 거 12기통 타면은 그냥 애들 장난감 같아요. 네. 뭐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자동차의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이제 출력이 높아져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뭐 숫자 노름이나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F12 베르니타는 당시에 나왔을 때 양산용으로 나오는 자동차 중에는 가장 출력이 높았던 차였어요. 그리고 또 이 12기통이 갖고 있는 페라리의 어떤 정통성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F12 베를리네타는 어떤 페라리의 기함의 어떤 정점에 있었던 모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이후에 할리도 나오고 뭐 다양한 12기통 모델들이 나왔지만 F12 베를리네타가 처음 나왔을 때의 임팩트랑 충격은 지금도 생각해도 좀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상 깊었던 차들 리스트 중에 이 페라리 F12 베를리네타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12기통은 정말 남자 엔진입니다. 남자라면 12기통. 네. 그래서 편집장님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몇 기통이에요? 저는 지금 4기통 터보를 타고 있습니다. 남자라면 12기통. 네. 뭐 일단은 제가 경험한 내에서 차종을 이제 몇 개를 뽑아왔어요. 사실 요 안에 못 돌아간 차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못 돌아간 차들 중에 아쉬운 차들이 너무 많아요. 뭐 MG에서 나온 MGB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트로엔에서 나오고도 국내 판매도 했었던 DS3R도 있고, 그 다음에 아우디 RS4도 있었고, 뭐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았는데 이게 좀 그런 차들까지 다 같이 넣었으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 가지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저희 모토그래프 댓글창에다 궁금한 사항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 존경하는 38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토그래프의 편집장 황웅기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최고의 차 했으니까 한번은 최악의 차 한번 가실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최악의 차? 최악의 차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맛보기로다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하나만요? 네, 읽고 없습니다. 아니 이걸 만들었다고? 이런 쓰레기를 만들었다고?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거든요.